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양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양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콤하고 알싸한 맛, 요리할 때마다 눈물 나게 만드는 그 녀석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파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양파 그냥 양파지 뭐가 다르겠어 싶었어요. 그런데 이웃에 사시는 김 선생님께서 작년에 건강검진 받고 나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영양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음식 궁합이었대요. 특히 양파처럼 매일 먹는 식재료일수록 궁합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래요. 양파는 정말 신기한 채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평균 30kg 정도를 먹는다고 하니까 거의 매일 먹는 셈이죠. 그만큼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뭘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양파와 정말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고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고깃집 가면 항상 양파가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담긴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 양파를 함께 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이 확 줄어들어요. 이게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고기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기름진 고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할 때가 많은데 양파를 충분히 먹으면 그런 게 훨씬 덜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기를 고온에서 구우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양파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이런 유해 물질을 중화시켜 준다고 해요. 실제로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고기 먹을 때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지방이 많은 고기를 먹을 때는 양파를 더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양파의 유황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제 친구 박 사장님은 고기 드실 때마다 생양파를 엄청 많이 드시는데 건강검진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래요. 물론 운동도 하시고 다른 관리도 하시지만 식습관의 영향도 크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두 번째로 양파와 정말 잘 맞는 게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 있잖아요.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데 문제는 비린내가 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되면 비린내에 민감해지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양파를 함께 조리하면 이 비린내가 확 줄어들어요.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생선조림할 때 양파를 듬뿍 넣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할머니들의 요리 비법이었던 거죠. 더 좋은 건 영양학적인 시너지예요. 생선의 오메가3와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해요.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우리 나이대에는 이런 조합이 정말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 동서가 혈압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고등어 조림에 양파를 많이 넣어 드시고 꾸준히 관리하셨더니 혈압약을 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자주 먹는 두부예요. 두부 자체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좋은 식품이지만 양파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 나이 들면 골다공증 걱정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두부 양파 조합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부조림 만들 때 양파를 듬뿍 넣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또 두부의 칼슘과 양파의 미네랄이 만나서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나서 두부김치에 양파 듬뿍 넣어 먹으면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계란과 양파의 궁합도 정말 좋아요. 아침에 양파 듬뿍 넣은 계란말이나 계란 후라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그냥 맛있어서만이 아니에요. 계란의 단백질과 양파의 비타민이 만나면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계란에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모발과 피부 건강에 좋아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이 비오틴의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제 머리카락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양파 넣은 계란 요리를 먹는데 확실히 머리카락 빠지는 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 삶아서 양파 간장 양념에 조리는 장조림 있잖아요. 그것도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계란의 아미노산과 양파의 미네랄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환절기에 감기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 양파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여름이면 자주 만들어 먹는데 이게 정말 건강에 좋은 조합이에요. 토마토에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리코펜이 양파의 케르세틴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2배로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는 남성분들한테 토마토, 양파 조합이 정말 좋아요.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 질환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토마토, 양파를 올리브유에 볶아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돼요. 리코펜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좋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토마토 소스 만들 때 양파를 잘게 다져서 듬뿍 넣는데 이게 파스타나 치킨에 곁들여 먹기 정말 좋아요. 여섯 번째로 식초와 양파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어요. 양파 식초 절임 만들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에요.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식초의 초산과 만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식사 전에 양파 식초 절임을 조금씩 드시면 좋아요. 실제로 당뇨병학회에서도 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거든요. 여기에 양파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양파 식초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식초에 담그고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두면 돼요.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먹기도 훨씬 편하고요. 제 사촌 형님이 이렇게 만든 양파 식초를 매일 먹고 계시는데 혈당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양파를 올리브유에 볶거나 샐러드로 먹을 때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리는 거, 이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양파에 케르세틴이 지용성이라서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올리브유 자체도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잖아요. 여기에 양파의 혈관 청소 효과까지 더해지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 도움이 돼요.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도 이런 조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양파 볶을 때는 센 불보다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양파의 단맛도 나고 영양소도 덜 파괴되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리하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로 버섯과 양파의 조합이에요. 버섯볶음 만들 때 양파 넣으시죠? 이것도 정말 영양학적으로 좋은 조합이에요. 버섯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양파의 유황 화합물과 만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고 해요. 특히 표고버섯과 양파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D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나이 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햇볕 쬐는 표고버섯과 양파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도 환자분들한테 버섯 양파 볶음을 자주 드시라고 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견과류예요. 양파 샐러드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뿌려 먹는 거,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견과류에 오메가3와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뇌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요. 치매 예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실제로 치매 예방에 좋다는 지중해식 식단에도 양파와 견과류가 함께 들어가는 요리가 많거든요. 저는 요즘 저녁에 양파 샐러드 만들 때 호두를 으깨서 뿌려 먹는데 고소하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열 번째로 현미와 양파의 조합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현미밥 지을 때 양파를 큼직하게 썰어 넣거나 현미밥에 양파 듬뿍 넣은 볶음밥을 해 드시면 정말 좋아요. 현미의 식이섬유와 양파의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만나면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나이 되면 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현미 양파 조합이 도움이 돼요. 제 이웃 할머니도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현미밥에 양파를 많이 넣어 드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양파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꿀과 양파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 좀 의외죠? 양파도 좋고 꿀도 좋은데 왜 안 좋을까 싶으시겠지만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꿀과 양파의 조합을 피하라고 했어요. 양파의 유황 성분과 꿀의 당분이 만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생양파와 생꿀을 직접 섞어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양파 식초 만들 때 꿀을 많이 넣었다가 속이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꿀 대신 올리고당이나 매실청을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양파와 다시마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것도 좀 의외인데 다시마 국물에 양파를 많이 넣으면 요오드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양파의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다시마국이나 미역국 끓일 때 양파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조금만 넣거나 아예 안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 친구가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해조류와 양파를 함께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대요. 세 번째는 우유나 유제품이에요. 양파 먹고 바로 우유 마시거나 양파가 많이 들어간 요리 먹으면서 요거트를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양파의 유황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양파 듬뿍 들어간 피자 먹고 나서 우유 마셨다가 속이 더부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양파 많이 먹은 날은 우유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로 양파와 약물의 상호작용도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양파 자체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제 매형도 심장 수술 후에 혈전용해제를 드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양파를 적당히만 드시라고 하셨대요.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시더래요. 다섯 번째로 양파와 아스파라거스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해요. 둘 다 이뇨작용이 강해서 함께 많이 먹으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분이 다이어트 한다고 양파,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를 매일 많이 드셨는데 어지럼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탈수 증상이었대요. 이런 조합으로 식사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양파와 감초의 조합이에요. 한약이나 건강차에 감초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양파와 감초를 함께 먹으면 혈압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한약 드실 때는 양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해요. 제 동네 한의원 원장님도 한약 드실 때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양파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양파와 매운 고추의 과도한 조합도 조심하셔야 해요. 둘 다 자극적인 성분이 있어서 함께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양파도 많이 넣고 고춧가루도 많이 넣으면 맛은 좋지만 우리 나이에는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매운 게 당겼는데 요즘은 양파랑 고추를 함께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더라고요. 적당히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여덟 번째는 양파와 파인애플의 조합이에요.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이라는 효소와 양파의 유황 성분이 만나면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파인애플 피자에 양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합이 몸에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제 조카가 이런 조합을 먹고 입안이 붓는 증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둘의 조합이 문제였더라고요. 아홉 번째로 양파와 인삼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해요. 인삼은 기를 보충하는 성질이 강한데 양파는 발산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둘이 만나면 서로 상충될 수 있어서 인삼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인삼차나 홍삼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가 많이 들어간 음식과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제 시어머니가 홍삼을 꾸준히 드시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홍삼 드실 때는 양파 같은 매운 채소를 적게 드시라고 하셨대요. 열 번째로 양파와 과도한 알코올의 조합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양파 안주 많이 드시면서 술을 과하게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양파 자체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양파 듬뿍 들어간 안주로 과음하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술 드실 때마다 양파 안주를 많이 드셨는데 간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음주량을 줄이고 안주도 가볍게 드시라고 하셨대요. 이제 실생활에서 양파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양파의 종류별로 용도가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흰 양파, 자주색 양파, 노란 양파가 있는데 각각 특징이 달라요. 흰 양파는 맵고 아삭한 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 좋아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으면 좋죠. 자주색 양파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더 뛰어나요. 이것도 생으로 먹는 게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노란 양파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건데 조리해서 먹기 좋아요. 단맛이 강해서 볶거나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양파 보관법도 중요해요.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수분 때문에 빨리 상할 수 있거든요. 저는 망에 넣어서 베란다 그늘진 곳에 걸어두는데 이렇게 하면 한 달 이상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양파 썰 때 눈물 나는 것 때문에 고민이시죠? 저도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몇 가지 방법을 써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양파를 썰기 전에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두면 좋아요. 차갑게 하면 자극 성분이 덜 날아가거든요. 아니면 물에 담가 두거나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써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건잘드는 칼을 쓰는 거예요. 칼이 무디면 양파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되면서 자극 성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양파 전용 칼을 하나 따로 준비해서 잘 갈아서 쓰는데 확실히 눈물이 덜 나요. 양파를 매일 먹는다면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이 정도면 양파의 건강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덜 드시는 게 좋고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제 경우는 하루에 반 개 정도를 여러 요리에 나눠서 먹는데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양파 효능을 최대한 살리려면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생양파가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 힘드시죠? 그럴 때는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많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물에 식초를 조금 넣고 담가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파 볶을 때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덧붙이자면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일반 식용유보다 영양학적으로 훨씬 좋거든요. 저는 요즘 양파 볶을 때 들기름을 주로 쓰는데 고소한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양파즙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양파즙 만들 때는 사과나 당근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제 친구는 매일 아침 양파, 사과, 당근즙을 만들어 드시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기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많이 넣으면 당분이 높아지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양파를 구워 먹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양파를 통째로 넣고 구우면 단맛이 나면서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구운 양파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많이 보존돼요. 올리브유 살짝 뿌리고 소금 약간만 쳐서 구우면 그 자체로 훌륭한 반찬이 돼요. 양파장아찌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파를 간장, 식초, 설탕으로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매 끼니마다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양파장아찌가 정말 맛있는데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식욕이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양파를 먹을 때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공복에 생양파를 많이 먹는 건 피하세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둘째, 양파를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은 양을 줄이시거나 익혀서 드세요. 셋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양파는 정말 좋은 식품이지만 자기 몸에 맞게 적절히 먹는 게 중요해요. 누구한테나 좋은 음식은 없어요. 자기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양파와 궁합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토마토, 식초, 올리브유, 버섯, 견과류, 현미와는 정말 잘 맞고요. 반대로 꿀, 다시마, 우유, 특정 약물들과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파를 매일 꾸준히 적당량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조화롭게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몸은 하나의 음식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양파도 그중 하나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